장경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기관을 운영하시면서 아주 고뇌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기관 운영상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대부분 현지조사나 안전사고라고 답하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주 다루고는 있지만 오늘 장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 제16화에서는 새로운 각도에서 이 현지조사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백만이클럽과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에서는 요양법률 구조단에 가장 많이 걸려오는 전화도 바로 이 현지조사 문제와 안전사고 대응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요양법률 구조단에서는 이런 간단한 질의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으로 대응을 해드리지만 행정구제 차원에서 우리 전문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 백만이클럽 자문 변호사님께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백만이클럽 자문 변호사님이신 법률사무소 지재의 이지훈 대표 변호사님을 전화로 모셔보고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퇴사한 종사자의 고발로 인해서 형사 피의자가 된 장교양기관 대표를 위해 이지훈 변호사님께서 자진신고 제도를 이용하셔가지고 단순한 급여비용 과다 청구분에 대해 현지조사나 또는 업무정지 발생 없이 그냥 약식 기소로 벌금 100만 원으로 종료해서 우리 기관의 안전을 보호한 사건입니다. 이 내용 이지훈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전화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최근 법률사무소 지재를 손수 창업하시고 초반기라서 많이 바쁘실 줄로 압니다. 근데 며칠 전 변호사님이 한국 백만이클럽 밴드에 올려주신 승소 사례 뉴스에 대해서 장교양인 여러분들이 매우 관심이 많으셔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장교양인 여러분들께 법률사무소 지재 창업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를 좀 해주시고 인사를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지재 대표 변호사 이지훈입니다. 우선 회원님들께 이렇게 방송을 통해 인사드릴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지재는 그동안 저와 함께 송무를 진행하셨던 변호사님들과 장기요양기관 관련 법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보고자 전담팀을 꾸려서 운영상의 자문부터 현지조사 대응, 행정소송까지 논스톱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안내 멘트에서 그 간단한 그 사건 소개를 해드렸긴 하지만 이번 그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밴드를 통해서 여러 회원분들께서도 이미 사건 개요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당시 의뢰인께서는 두 개의 기관을 운영 중이셨는데 한 기관 퇴사자의 형사고발을 통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받게 되셨고 자칫하면 두 개 기관, 운영기관 전체에 대해서 현지조사 및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셨습니다. 이에 저는 원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짰고 일부 착오 청구가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자진환수 조치를 하는 것으로 현지조사나 업무정지 처분 없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예. 그럼 이번 사례에서 그 승소한 그 전략을 보게 되면 초기 이제 형사 피의자로 고발된 사건이 자칫 그 형사 사건 마무리 시점에 현지조사나 행정처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위험이 존재했는데 이를 사전 자진신고로 처리해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략을 장교양인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여러 원장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장기요양기관 소송을 다수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여러 원장님께서 가장 걱정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관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부분은 현지조사 및 이에 따른 업무정지 같은 제재 처분입니다. 결국 원장님들께서도 힘든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한수 처분보다는 기관의 운영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밖에 없는 업무정지 처분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현재 재래처분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환수 처분이 나오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는 상황인데 결국 이런 업무정지를 막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환수 처분을 내리기 전에 자진환수를 통해 현지조사나 업무정지 처분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제가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아주 그 현명한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이제 공단에서 자진 신고를 이제 받아주지 않아서 이 공탁을 통해서 해결한 사건이 있긴 했는데 그것과 조금 연관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우리 한국 백만인 클럽 자문 변호사님을 맡아서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승소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사안 이전에도 공단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난 착오 청구 부분에 대해서 자진환수를 통해서 현지조사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는 사례는 종종 있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환수 처분이나 업무정지 처분, 그리고 공단의 형사 고발 사건, 그리고 노인 학대나 방임 등 여러 사안에서 그 절차적 위법 사유라든가 사실오인 주장 등을 통해서 환수 금액을 감액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시키고 또 불기소나 무죄 판결을 받은 다양한 사안이 있는데 이런 성공 사례는 계속 제가 밴드를 통해서 공지해드릴 예정이니 원장님께서 억울한 부분을 푸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 네. 정말 그 안전관리나 위험관리 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우리 장교학인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을 통해서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릴 수는 있지만 현장의 기관장님들이 직접 또 변호사님께 상담을 의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연락처 같은 걸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교학인들이 법률 대응 측면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밴드에 올려드린 사무실이나 네. 아니면 제 개인 휴대폰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어르신을 보시는 마음이 물론 기본이 되어야겠지만 장기 요양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관련 규정, 특히 고시나 세부 사항은 원장님께서 항상 숙지하셔야 되고 사소한 부분이라도 꼭 규정을 확인하시고 운영하셔야 합니다. 특히 현지조사는 기관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라면 언젠가는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현지조사 초기부터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서 잘 대처하시는 것이 억울한 처분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저희 법률사무소 지체가 현지조사 전담팀을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자문 변호사님과의 전화 인터뷰 시간 좋은 말씀해주신 이지훈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우리 한국 백만인 클럽 회원님들을 포함한 우리 장교학인 여러분들의 행정구제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미약하지만 여러 원장님들이 억울한 부분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의료 소식을 전하는 실버피아 온라인 김철준 전문기자입니다. 오늘 소식은 2021년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평가기준 고시개정 입법 예고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6일 2021년 노인요양시설 평가 관련 고시 개정 법안의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배경은 정기평가 실시 이후 평가 결과가 불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질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수시평가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거짓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장교양 기관에 대한 현장 확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평가 항목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수급자 안전 및 감염관리,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원 권익보호 등 사회적 요구에 따른 지표를 신설,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평가지표 항목의 수는 2018년 48개에서 2021년 50개로 변경된 것입니다. 인적 자원관리 분야에서 지표 11로 직원 권익보호 지표가 추가되고
수급자 권리 분야에서 지표 27로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가 추가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관리 부분은 지표 항목의 수는 변화가 없으나 감염관리 활동 지표와 감염병 관리 지표에서 평가 점수가 1점씩 높아진 것이 달라졌습니다. 추가된 두 개의 지표와 감염관리 지표에서 높아진 점수는 자연관리와 안전관리, 급여 개시, 급여 계획, 급여 과정에서 줄어들었습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는 2018년 47개 지표에서 2021년 48개로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부분은 노인 요양 시설과 함께 인적 자원관리 분야에서 직원 권익보호 지표가 추가되고, 수급자 권리 분야에선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가 추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평가 결과 하위기관의 질관리 측면에서는 수시평가 대상 중에서 신청한 기간이 아니라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으로 변경하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간에 대해서 수시평가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수시평가가 훈육적 성격으로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 향상에 목적을 두어야 하나, 수시평가를 받으면 상벌적 성격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업무의 지장 및 직원의 사기 저하 등 많은 애로가 따르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시설 규모에 따른 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지정갱신대와 연관되어 2025년 장기요양기간 재지정 시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0년 12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의견서 보내질 주소는 아래 자막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